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캐프뉴스입니다. 연초부터 연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뉴스를 진행하는 저 자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몬트레 파크 비극이 발생한 이틀 만에 어제 북가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오늘은 워싱턴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 비극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해프문베이 지역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7명이 숨졌습니다. 68세 중국계 노동자로 밝혀진 용의자는 어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소도시 야키마에서도 오늘 새벽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대도가 중증으로 확대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코로나를 독감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FDA는 독감 주사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테네시주에서는 흑인 청년이 경찰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흑인 청년을 구타한 경찰관 5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흑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흑인 경관 5명은 해고됐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LA 중국 총영사관이 몬트레 파크 희생자 중 1명이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격범 후 켄트레는 총격 당시 42발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소음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하원의 중국 대응 특별위원회 12인 의원 중 한 사람에 선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한인 앤디 킴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돼 기밀문서 유출이 민주, 공화, 양 진영 지도부들에게 만연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 캐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 첫 소식은 북가주 해프문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해프문베이 지역에서 60대 중국계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졌습니다. 남가주 몬트레 파크 이어 북가주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캘리포니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몬트레 파크에 이어 어제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인근 하프문베이에서 2차례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몬트레 파크 총격 이후 사흘 안에 또다시 발생한 비극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2분쯤 샌프란시스코 남쪽 30마일 지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장소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이곳에서 3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은 버섯 농장과 관련 시설로 사건이 발생한 두 지역은 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40분경 총기 난사 용의자로 68세 중국계 노동자 저춘리 씨를 체포했습니다. 저춘리는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희생자들은 모두 농장 노동자들로 6명이 중국계이며 1명이 라틴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농장에는 노동자 주거시설과 차일드케어 시설이 있어 총격 당시 어린이들이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농장은 버섯 농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언론은 이곳이 마리화나 농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저춘리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체포 당시 저춘리의 차량에서는 반자동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하프문베이어는 주민이 12,000명 정도인 농업도시로 꽃과 싹, 양배추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백인들이며 농장에서 일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이 약 5%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프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총격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어 뉴스를 하는 저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제 해프문베이 사건도 놀라운데 오늘 새벽 워싱턴주 한 편의점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몬테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와 북가주 해프문 지역 농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워싱턴주 야키마의 한 편의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야키마 경찰은 오늘 오전 3시 30분에 야키마의 서클 K 편의점에서 21살 용의자 제러드 해덕이 총기를 난사해 현장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맷 머리 야키마 경찰서장은 무차별 총격 상황으로 보인다. 해덕이 편의점 안에서 총을 쏜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서 현재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키마는 시애틀에서 남동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지역으로 경찰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를 독감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FDA는 독감 주사처럼 코로나 백신을 매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백신을 독감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연 1회 수준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FDA는 오는 26일 백신 생물학적 제재자문위 VRBPAC 패널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합니다. FDA는 이날 회의에서 성인 및 어린이 등을 상대로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 1회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이 경우 앞으로는 1, 2차 접종, 1차 부스터, 2차 부스터 등의 구분이 더는 필요 없어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코로나 백신 최종 부스터샷을 승인해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미국 인구 80% 가운데 최신 백신인 2가 백신을 맞은 사람은 16%에 불과합니다. FDA는 일반 성인의 경우 연 1회, 면역 시스템이 약한 사람이나 노인, 어린아이의 경우 연 2회 접종을 통해 코로나를 독감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또 2020년 말 도입된 코로나 오리지널 바이러스 1차 접종용 백신을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부스터샷 접종용으로 쓰이는 2가 백신이 향후 첫 접종용 백신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지난 7일 발생한 한 흑인 청년의 사망이 큰 파장을 불이키고 있습니다. 이 흑인 청년은 경찰관 5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흑인 청년을 구타한 경관 5명은 이미 해고됐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청년이 숨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멤피스 경찰의 구타로 인해 숨진 청년은 타이어 니콜레스입니다. 니콜레스는 지난 7일 멤피스 교외 지역의 한 공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 단속이 걸렸고 경찰 5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니콜레스가 제지당하자 달아나기 시작해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이 니콜레스를 구타한 뒤 심장마비와 심부전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니콜레스가 의료적 응급 상황을 겪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유가족의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폭력이 1990년대 LA 폭동을 촉발해 로드니 킹에 대한 구타를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경찰이 니콜레스를 마치 인간 피냐타처럼 대하며 3분 동안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민관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멤피스 경찰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을 이미 해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니콜레스 구타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 경관들입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중국 총영사관이 몬트레이 파크 총격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희생자들 중 한 명은
중국 국적자라며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몬트레이 파크에서는 이번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LA 중국 총영사관은 이번 총기 난사로 숨진 희생자 11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중국 총영사관은 성명에서 중국계 공동체 내에서 벌어진 이 심각한 총격 사건은 충격적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과 한인타운에 소재한 LA 중국 총영사관은 이번 사건 이후 조기를 개항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자국민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자살한 후켄 투레는 1990년대에 총기 불법 소지로 한 차례 체포된 전적이 있으며 이번 범행 장소인 댄스 교습소를 타겟으로 삼았으며 희생자들 중 몇 사람을 조준 사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투레는 총격 당시 총기에 소음기를 달고 있었으며 이 소음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장소인 스타댄스 스튜디오에서 투레는 총 4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11명 중 1명은 스튜디오 밖에서 총에 맞고 숨진 사실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늘 이번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11명의 신원을 확인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케빈 머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오늘 하원에 설치된 중국 대응 특별위원회 공화당 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위위원 12명 중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앤디 킴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이 설치하는 중국 대응 특별위원회에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24일 메카시 하원 의장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공화당 의원 13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임명됐고 12명의 의원 중 스틸 의원이 유일한 아시아계 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2021년 출범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중국의 인권 침해와 무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인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 캠페인 기간 중 지역구 경쟁자였던 대만계 제이첸 후보의 친중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중국 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스틸 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중국의 끔찍한 인권 실태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맞서 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어 스틸 의원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자유주권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과 적대감을 키우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미국의 안전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강경한 중국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위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국 특별위원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지 않도록 아시아계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한인 앤디 김 의원이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사무실과 자택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돼 특별검사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며칠 전 자신에게는 기밀 문서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이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주 인디애나주 자택에서 소수의 기밀 문서를 발견했으며 이를 국립문서보관소 NAR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FBI에 반납됐으며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이 사실을 연방의회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후 펜스 전 부통령은 기밀 문서를 다른 경험이 있는 외부 변호사에게 자택에 대한 조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은 기밀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펜스 전 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논란과 관련 국가기밀 취급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캐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곳곳에서 연달아 총격 사건이 벌어져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몬트리올 파크에서 어젯밤 있었던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인에도 큰 고통을 당한 중국계 커뮤니티 그리고 희생자들과 함께합니다. 1월 24일 화요일 캐파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